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실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수요가 계속적으로 맞춰지지 않는다면 매매 시세가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내년 상반기에도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9억 원 이하 주택이 전세 시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매매 시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4년 집값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져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집값 상승의 트리거가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날짜가 픽스돼서 국토부가 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실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도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세로 가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완전히 다른 수요라고 봅니다. 매매로 전향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수요가 완전히 다른 수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판서를 통해 좀 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토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세부 조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1주택자 가운데서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1주택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에게 해당이 되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입양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2살 이하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임신 중에 태아인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2년 이내에 출산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연소득은 부부 합산 1억 3천 이하 및 순자산은 4억 6,9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많이 높여줬습니다. 자,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읍면적 일대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LTV는 기존 70%지만 생애 최초 처음으로 내 집 장만하시는 분들,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8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DSR은 적용해서 제외가 되고 DTI 60%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최대 가능하고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로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특례금리로 적용되고 있고, 특례금리 적용 종료 이후에는 금리가 변경이 됩니다. 자,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서 최소 1.6%에서 최대 3.3%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특례금리라고 합니다. 특례금리. 자, 5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자녀 기준에서 5년. 그리고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 드릴 텐데, 또 추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5년이 돼서 최대 1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에서 2.7%로 금리가 산정되고 있고요. 연소득 8,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2.7에서 3.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례금리 종료한 이후에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 금리가 책정돼서 금리가 좀 변경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최저금리 1.6%를 특례 금리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은 고정금리로 1.6%를 그대로 적용받는데 5년이 끝나면 특례 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이 돼서 2.15%로 금리가 변경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15%는 지금 현재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의 최저금리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례금리의 가산금리를 0.55%로 책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연소득 8,5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에 최저치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와 가계대출 금리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책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은 시점, 만약 지금 현재 대출받은 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에서 가중평균 금리와 그리고 가계대출 금리 중 작은 금리로 나중에 5년 이후에 금리가 변경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대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대금리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특례금리는 1.6에서 3.3%죠. 이걸 5년 동안 받는데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이 우대금리는 계속 적용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최대치가 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기존 자녀가 있을 경우, 자, 대출을 신청한 날로 해서 출생한 시점이 2년이 초과된 자녀가 있을 경우, 이걸 기존 자녀라고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한 명당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출산한 경우 한 명당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가입. 청약가입은 0.3에서 0.5%포인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저축통장에 가입된 경우 5년 이상인 경우에는 0.3%포인트, 10년 이상은 0.4%포인트, 15년 이상은 0.5%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아볼 수가 있다. 그리고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0.1%포인트 우대금리, 전자계약 매매는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아보실 수 있고 최대치가 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이 한 명당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서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1.2%까지입니다. 자, 앞에 특례금리가 최저가 1.6%였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하한선은 1.2%가 최저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례 기간은 아무리 자녀를 계속 출산을 하더라도 15년까지만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을 하는 1주택자도 똑같이 이런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이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처럼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고 입양아 포함이 되고 다만 2살 이하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없이도 출산한 부부도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돼서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상주택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기준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방지역은 4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면지역 일대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받아볼 수 있고, 대출 한도는 3억 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세계약 기간 종료한 이후에는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대출 만기 5회 연장이 가능하다. 쉽게 예를 들면 전세계약이 2년이죠. 2년인데 이거를 5회 동안 연장했을 경우 최장 12년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특례금리 적용.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똑같이 변경이 됩니다. 자,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최저 1.1%에서 최대 3%까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년간 1자녀 기준에서 4년간 지원을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1에서 2.3%, 연소득 7,5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2.3에서 3%의 금리로 책정된다. 그리고 특례금리 적용 종료 이후에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기존 특례 이 금리에서 0.4%포인트 가산금리가 붙어서 변경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 만약에 1.1% 받으셨다. 그러면 0.4%포인트가 4년 이후에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득 7,500만원 초과인 분은 대출 시점에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로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대금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중복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총 0.4%포인트 우선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한 명당 금리는 0.2%포인트 인하가 되고 있고요. 특례기간 4년이 추가 연장이 된다. 한 명당. 그리고 다만 금리 하한선은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기간은 총 12년 동안 가능하다. 그리고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 대출에 대해서 대환하는 조건에서 대출도 실행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나오다 보니 차라리 전세로 가지 매매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북 외곽적 일대 아파트 기준 5구 타입 기준에서 보게 되면 한 준신축 정도 되는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 또는 뭐 구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매매 시세가 한 9억 미만, 한 8억 중반 정도로 형성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예시입니다. 자, 전세 시세가 8억 중반 정도 하는 아파트들은 한 4억 중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신생아 특례 대출로 매매로 접근하는 수요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과연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고 원리금은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LTV가 최소 70에서 최대 생애 최초는 80%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했고, 또 DSR은 적용되지 않고 DTI로 적용받는데 60%가 적용받습니다. 자, 그러면 연소득이 만약에 한 5천만 원 정도 발생되는 부부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기타 대출이 이자를 내고 있는 기타 대출이 있는데 이 이자가 한 월에 100만 원씩 내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우선 대출을 받을 텐데 전세 4억 5천에 보증금 깔고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신생아 특례로 8억 5천짜리 아파트 매매하겠다라고 한다면 대출이 약 4억 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최저가 1.6%입니다. 1.6%. 그리고 30년 만기로 하게 될 경우에 원리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 약 14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140. 이자는 약 한 6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자, 따라서 지금 LTV가 70에서 80% 정도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DTI가 6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대출의 이자, 연소득 5천만 원 분이 기타 대출 이자가 월 1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최대치 대출이 4억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4억 정도 나와서 4억 5천짜리 전세 살고 있는 분 8억 5천짜리 매매하면 원리금 140만 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준은 예전에 대출 3억 정도 받으신 분이 4% 정도로 금리로 받았을 경우 원리금 140만 원과 동일한 상황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요 금리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도가. 따라서 한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DSR이 아닌 DTI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기준에서 보면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로 충족되는 분들에게만 이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자, 보증금은 한도가 최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만 대출이 실행된다. 그러면 당연히 강북 외곽 아파트 5구 타입 기준은 전세가 4억 5천이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5억이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주택 보증금만 5억짜리만 볼 수 있는 거고 대출 한도는 3억 원까지 가능하고 여기에 80% 이내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 보증금 4억 5천짜리 저 강북의 5구 타입 기준에서 보려면 80%니까 3억 원이 초과되죠. 그래서 대출이 아예 현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금이 얼마 필요합니까? 전세 4억 5천이니 대출 한도가 3억까지 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 플러스 현금은 1억 5천 정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 한해서는 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자산이 최대 3억 4,500만 원 있는 분들 한해서는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억 정도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요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로 가는 것보다 지금 3억 4,500만 원 있는 분들 한해서는 요 대출 한도가 5억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5억. 그럼 충분히 요 매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도가 많으신 분들은 요 매매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 다만 현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수요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현금 여력이 적은 분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겠죠? 유리? 따라서 저는 다세대 주택 요 다세대 주택에 임대차 임차인 분들 요 분들이 요 아파트 전세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 다세대 주택 하락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왜냐? 전세 수요가 계속적으로 맞춰지지 않는다면 매매 시세가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내년 상반기에도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전세로 어디로 오는 겁니까? 구축 또는 저 강북 외곽적 일대로 뭐 준신축 뭐 이런 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전세 시세가 올라가게 된다면 또다시 투자 수요가 외지인들의 유입도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면 매매 시세가 조금 더 다시 반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9억 원 이하이죠. 9억 원 이하. 그래서 9억 원 이하에서 대출이 나와서 매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돼서 매매가 되면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9억 이상 되는 고가주택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환매 장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9억 원 이하 주택이 전세 시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매매 시세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급 지역에서 갭 메우기가 점진적으로 이어지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